네, 우리 지금 문법 유닛 4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 플러스 직접 목적어 뭐라고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 indirect object 플러스 direct object 요걸 이제 사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뭐라고요?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라고 했습니다. 이때 쓰이는 동사는 뭐라고요?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뭐뭐해 주다라고 해석되는 동사가 오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필요한 문장이 형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동사를 주다라는 거 조금 어려운 말로 상장을 수여합니다라고 해서 수여 동사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 이제 사실 지금 우리 친구가 힘들다고 한 거는 우리 교재에서 focus to 수요 동사가 있는 문장, 즉 사형식 문장에서 순서가 주어가 동사해 준다, 간접 목적어 누군가에게, 직접 목적어 무엇을 요거를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어순의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주어가 동사해 준다 그다음에 무엇을 물건 직접 목적어가 먼저 나오게 무엇을을 직접 목적어를 먼저 나오게 바꾸면 이제 요 에게라고 해석된 것이 뒤로 간다. 그래서 보통 책들에는 사형식을 설명한 단원에서 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기 쉽게 주어 동사 간목 직목을 주어 동사 직접 목적어를 먼저 쓰고 간접 목적어를 뒤로 뺄 수 있는데 이때 to나 for나 of라는 전치사를 써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이거 사실 이렇게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로 쓰면 안 되고 주어가 동사해 준다 무엇을이 목적어인 건 맞아. 근데 이거를 애초에 direct object라고 안 하고 그냥 목적어라고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가 이 뒤로 빠진 거를 우리가 부사 adverb라고 불러야 된다. 그래서 요것은 문장 전체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부사가 된 거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부사는 문장이 몇 형식이냐에 영향을 못 미쳐. 그래서 그냥 요 문장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3형식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게 될 여러 문법 책에 보면 문장 형식의 전환이라고 해서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하기 또는 이렇게 무엇을 그다음에 누구누구에게까지 나온 3형식을 4형식으로 전환해 쓰기 요거를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요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5형식의 틀을 다시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 알 텐데 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선생님 또 예문으로 한번 써볼게요. 모든 자 이렇게 선을 좀 그어보겠습니다. 선 잘 긋죠? 우리가 뭐 문장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뭐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절절절 하는데 그거보다 선생님은 뭐 예문, 짧고 쉬운 만만한 예문으로 좀 기억을 해달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I go, 나 간다. 요것만 갖고도 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주어 동사만으로도 말이 형성되는 거, 완성이 되는 거, 요걸 우리가 일형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끝난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자, 이형식은요. 이형식 선생님이 자주 쓰는 예문 뭐예요? She is a girl. She is a girl. She's pretty.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주어 동사로 문장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어걸은 이 is라는 비동사를 사이에 두고 그녀는 소녀다. 그녀는 예쁘다 라고 했습니다. 요거 완벽한 문장이 되죠. 이때 a girl pretty를 자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어란 건 뭐다? 앞에 나온 주어는 명사겠죠. 그래서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말을 보어라고 했다. 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단어의 특징을 보니까 a girl 같은 명사가 올 수가 있고 pretty 같은 형용사가 올 수도 있다. 자, 새록새록 기억이 나죠? 요게 이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사형식은요. I love you 이렇게 되게 되죠. 그 삼형식에서 우리가 기억할 요소는 뭐다? I love 주어가 동사한다. 너를 자, 요걸 우리가 목적어 objec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object란 건 뭐다? 주어와 다른 주어가 어떤 하는 동작에 영향을 받는 행위의 대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뭐다 이 문장에서 지금 I와 U는 동일 인물이 아니죠. 이렇게 주어가 하는 동작에 영향을 받는 대상을 목적어라고 이야기하고 이 삼형식에서는 이 목적어는 주로 을이라고 해석이 되죠. 자, 그리고 사형식, 문제 사형식 He gave me a book.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선을 한번 더 그을게요. 자, 이렇게 긋겠습니다. 그러면 he gave 그가 주었다 나에게.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다? 동사가 뭐뭐해 주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됐어. 요걸 수요 동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동사가 등장한 문장에서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되는 것을 우리가 간접 목적어 indirect object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가 준대. 주어가 뭔가 주는 동작을 할 때 이 주다가 완성이 되려면 주어가 주는 물건을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에게 주어질 물건이 있어야 된다. 자, 여기서 등장인물들, 구성 요소들 간의 어떤 관계성을 따져본다면 he라는 주어 사람이 있죠. 명사가 이제 me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명사가 a book이라는 사물이 있습니다. 이때 me도 he와 동일 인물이 아니고 a book도 he와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me와 a book 사이에서도 내가 책이 아니죠. 이렇게 he와 me와 a book은 서로 다 다른 존재들이에요. 이때 주어 외에 다른 존재들을 이 주면은 받는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주어 외에 물건을 받아줄 사람을 그가 주는 동작에 영향을 받는 목적어, 행위의 대상이다 그래서 목적어. 어북 역시 그가 가지고 있던 책을 나에게 건네주는 거니까 어북도 he의 동작에 영향을 받는 목적어예요. 그렇죠? me와 어북은 둘 다 그가 하는 동작에 영향을 받는 목적어였다. 이때 누구에게 사람을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어북 물건을 직접 목적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주려면 최초의 그 주어 그의 손에 책이 붙어 있어야죠. 책이 들려 있어야죠. 이거를 1차적으로 주어에 붙어 있는 1차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얘기했고 그의 손을 떠난 책이 가 닿는 두 번째 행위의 대상 나에게 사람을 2차 목적어, 간접 목적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원어민들은 말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더라고요? 그가 주었다 다음에는 누구에게 무엇을 어순으로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든 출발점 기준점이 뭐다? 주다, 뭐뭐해 주다라는 동사가 들어간 문장에서 에게를 간접 목적어 indirect object, 무엇을 물건을 직접 목적어 direct object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형식 같은 경우는요. 오형식은 어떤 문장을 예로 들어볼까? 예를 들면 뭐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또 다른 문장들로 얘기를 하겠지만 예를 들면 I saw her dance. 여기는 또 dancing도 돼요. dancing도 됩니다. 이러면 오형식은 어떤 구성을 갖느냐? 주어 나는 보았다. 주어 말고 주어와 동일 인물이 아닌 다른 대상 그녀가 등장해서 얘를 목적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목적어. 그 다음에 dance는 그럼
누가 춤추는 걸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춤추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붙어 있는 그녀가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춤추다는 그녀가 춤춘다라는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녀를 보충 설명한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 objective 보호가 갑자기 complement objective compleme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또 뭐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보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ing를 쓴다. 이건 또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얘기해 줄 기회가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사형식이 삼형식으로 전환된다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조금 좀 눈이 덜 헷갈리게 선생님이 많이 지워 볼게요. 자, 이런 거 지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자, 볼게요. 1, 2, 3, 4, 5 형식으로 이제 문장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복잡해지죠. 그죠? 이때 구조를 보면 없어져라. I go. 그래서 동사를 이렇게 한번 잘라보자. 그러면 자, 볼게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자, 이 형식은 주어 동사만으로도 말이 완성되는 걸 이 형식이라고 했어요. 이 형식은 뭐예요? 주어 동사에서 한 블록 더 나갑니다. 한 블록.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호 개념, 여기서 보호 complement, 보호 개념을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삼형식은요. 삼형식은 블록의 개수는 이 형식하고 똑같아. 주어 동사 다음에 한 블록만 더 나갔죠. 근데 이 삼형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은 뭐다? 목적어다. object다. 그러면 이 형식과 주어 동사에서 한 블록씩 더 나간 게 이 형식과 삼형식이 있는데, 이 형식과 삼형식은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다? 이 형식은 컴플리멘트라는 것이 주어는 보어다, 그녀는 소녀다, 그녀는 예쁘다라는 주어와 보어가 이퀄 관계를 형성합니다. 근데 삼형식에서 I love you에서 I라는 주어와 you라는 목적어의 관계는 어때요? 목적어라는 것 자체가 주어가 아닌, 주어가 S죠. 주어가 아닌 주어와 다른 타인 행동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 형식과 삼형식 모두 주어 동사에서 한 블록씩 더 나가는데, 이 형식에서 두 번째 블록인 complement는 주어의 성질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주어는 보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삼형식은 이 형식과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다음에 한 블록만 더 나가는데 주어는 목적어가 아니에요. I와 U는 다른 대상입니다. 그래서 S는 O가 아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죠. 자, 사형식과 오형식은 뭐예요? 그 이형식과 삼형식의 차이처럼 사형식과 오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두 블록이 더 나가. 두 블록. 오형식도 주어 동사 다음에 하나 둘 두 개의 블록이 더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블록씩 더 나간 이 형식과 삼형식이 서로 S는 C, S는 O가 아니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사형식과 오형식도 차이가 생겨요. 여기서 차이를 보면 주어 동사 다음에 me는 간접 목적어로 가고 어복은 직접 목적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오형식에서 I saw 주어 동사 바로 다음에 나오는 her는 목적어라고 얘기했고, dance와 dancing은 그녀가 춤춘다 목적어의 성질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 보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형식은 SC, 삼형식은 S는 O가 아니다라는 관계가 형성된 것처럼 사형식에서는요. 간접 목적어 me와 직접 목적어 어북이 나는 책이다 이런 관계의 형성이 안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오형식에서 목적어 허와 목적보 dancing은 그녀가 춤춘다 목적격 보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요. 자, 요 관계에 우리가 유의를 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 건 뭐냐면 이제 사형식 우리 교재로 돌아왔을 때 He gave me a book 이라는 사형식 문장을 썼어요. 근데 이 문장이 사실은 he gave 하고 여기다가 a book을 먼저 쓸 수도 있는데 이 me가 뒤로 빠질 때 to me가 돼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럼 요거 이제 그 문장이 이게 몇 형식이냐를 결정짓는 방법을 한번 볼 건데 이 둘은 똑같은 문장이야, 그죠? 근데 요거는 어순이 he, 수여, 동사 다음에 누구누구에게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누구에게 나 너에게 간다. 너에게 간다. 그래서 예를 들면 I 또는 뭐 I will go to you. 이게 몇 형식이 이게 분석해봐. 그럼 뭐라고 하냐면 I는 주어요, will go는 동사고 to you는 내가 가는 목적지 방향이라고 해서 부사 adverb라고 합니다. 요거는 where의 개념으로 봐요. 주어 동사 다음에. 왜냐면 I고 자 주어 동사 다음에는 보통 우리가 어디에 간다 목적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목적지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된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어 동사 부사 그래서 일형식이라고 보는데 똑같이 에게라고 해석되는 것이 특별히 뭐 수요 동사 바로 뒤에 붙을 경우에만 얘를 간접 목적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다시요. 나 너에게 갈 거야. I will go to you에서 to you도 너에게고 he gave me 그가 주었다 나에게 할 때 me도 에게라고 해석이 되는데 나는 너에게 갈 거야 할 때 너에게는 똑같이 에게인데 방향성 목적지를 뜻하는 장소 부사 방향의 부사라고 얘기하는데 수요 동사 give 뭐뭐에 주다 동사 다음에 바로 뒤에 나오는 에게는 목적지 방향 where의 개념이 아니라 주어가 준다라는 동작을 할 때 그 동작에 영향을 받는 간접 목적어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를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무엇 을을 직접 목적어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내용 똑같은 구성인데 이게 어순이 바뀔 때는 주어 다음에 이게 분명히 수요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요게 이제 을로 해석되는 직접 목적어란 말이에요. 목적어예요. 이거는 직접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직접 목적어로 얘기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지금 위에 일부러 선생님이 5형식 전체 이제 예문을 하나씩 썼잖아요. 근데 주어 동사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는 뭐야? 3형식이죠. 3형식이란 건 뭐? I love you 주어 동사 목적어로 문장이 끝나요. 이 뒤에 뭔가 분명히 추가로 더 붙을 수도 있죠. 뭐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데 very much 같은 게 조금 더 길게 붙을 수는 있어요. 근데 very much는 문장 성분이 뭘까요? 나는 사랑한다 너를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사랑하긴 하는데 얼마나 사랑해? How much do you love me? 이 how라는 질문의 답변이 돼서 이것도 부사가 됩니다. 부사가 돼요. 이것도 he gave a book도요. book이 이미 나온 순간 주어 동사 목적어 하면 이거는 3형식이야. 그 뒤에 덧붙는 건 뭐라고요? 이거 부사 취급하는 거예요. 부사 취급. 근데 이번에는 나에게라고 방향성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요거를 장소 where 개념, 방향 where 개념의 부사라고 보는 겁니다. 뜻은 똑같은데 그는 주었다 나에게 무엇을 하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로 보고 그는 주었다 무엇을 누구에게 할 때 무엇을은 목적어인데 에게는 부사 취급을 해버려요. 에게는 부사 취급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혼동되는 개념이 있는 건데 뭐냐면 책들에서 이게 사형식 문장, 사형식 단원에서 이렇게 사형식이던 문장을 3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말은 이걸 3형식으로 하면서 이 밑에다가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건 부사야라고 안 돼 있고 부사야라고 안 돼 있고 이건 동사고 이게 직접 목적어고 이게 간접 목적어야 하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야. 여러분 사형식은 어순이 뭐라고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요 어순일 때만 우리가 사형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이 앞으로 빠져나온 순간 얘들아 주어 동사 다음에 무엇을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던 형식은 몇 형식밖에 없어요. 지금 나는 사랑한다 너를 3형식밖에 없어요. 다시요. 주어 동사 목적어를 이라고 해석되는 건 3형식밖에 없습니다. 뒤에 에게가 붙었다고 해서 에게 먼저 쓰고 을을 뒤에 쓰면 간목 직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4형식 아니에요? 아니에요. 을을이 먼저 나온 순간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부사입니다. 자, 주어 동사 다음에 을로 해석되는 거 3형식밖에 없어요. 네? 나중에 이제 5형식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5형식의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을로 해석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설명을 여러분이 들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가장 쉽게 1형식부터 5형식의 차이를 구별할 때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을로 해석된다? 이건 3형식밖에 없다. 모두 3형식으로 봐야 된다. 그 뒤에 뭐가 붙으면 그건 부사다. 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He gave 그래서 he gave a book to me는 he gave me a book과 의미는 똑같지만 gave me a book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4형식으로 보는 반면에 책을 나에게는 목적어와 에게는 방향성 부사로 봐서 요거 3형식 이렇게 봐야만 여러분이 이제 그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하는 형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질문한 거 우리 그 포커스 2 수요 동사가 있는 문장에서 간접 목적어는 에게, 직접 목적어는 을로 해석하는데 자, 요거를 이제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to나 for나 of를 넣는다. 요 개념을 이제 볼게요. 우리 책에 그 포커스 2의 예문을 한번 보면 첫 번째 미안해요. 좀 필기체 섞어서 쓸게요. My grandmother lent me her shawl. grandmother가 우리 할머니가 lend L-E-N-D의 과거형 L-E-N-T lent 요거 빌려주셨다 수요 동사가 된단 말이에요. 수요 동사. 그럼 그 다음에 어순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에게로 해석되는 게 이게 간접 목적어고 무엇 을로 해석되는 게 이제 직접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숄은 이거 아시죠? 여자분들 어른들이 이렇게 어깨에 싹 두르는 거, 요 숄인데 요 사형 이게 지금 사형식이야 말이야. 주어 동사 간목 직목 이거를 의미가 똑같은 3형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 주어는 그대로 my grandmother lent 주어 동사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뭘 먼저 쓴다? 우리가 직접 목적으로 했던 거 her show를 먼저 쓴단 말이야. her show. 그 다음에 나에게가 뒤로 빠지면 이때 거의 한 99%의 문장이 에게를 뜻하는 to를 쓰고 me를 써준다 이겁니다. 요거 몇 형식이라고요? 다시 한번 주어고요. 동사야. her show는 her show를 을로 했을 때니까 목적어죠. 그럼 여기까지가 I love you와 같은 어형이 됐단 말이야. 형태가 됐단 말이야. 그럼 그 뒤에 덧붙는 것은 뭐다? 무조건 부사다. 그래서 to me는 빌려 주었다. 우리 할머니의 손을 떠난 숄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 요거는 where라는 개념의 답변으로 to me가 된 거다. 요거는 요 문장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문장 책에 있는 두 번째 예문 같은 경우에 I bought 사다의 과거 I bought my sister 아이고 선생님 좀 마음이 급해 I bought my sister a beautiful beautiful 뭘 사줬지? 스커트 아름다운 스커트를 사주셨다. 자, 이것도 분석하면 나는 우리말로 사주었다, 사드렸다, 사주었다 이렇게 되죠. 이거 수요 동사야.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에게라고 했을 때는 걸 우리가 간접 목적어. 왜? 내가 사줬다는 건 내 여동생한테 우리 누나한테 이 스커트가 그게
내가 사준 그 스커트가 없었단 말이야. 예쁜 스커트가 없었어. 근데 내가 사줌으로써 스커트가 생겼죠. 그래서 내 여동생의 어떤 상태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동작에 영향을 받은 목적어죠. 근데 뒤에 a beautiful skirt 이것도 뭐야? 옷가게 매장에 걸려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내 동생에게 건네주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나는 이 스커트에도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object야. 근데 해석이 을를로 했을 때니까 이걸 direct object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직접 목적어는 뭐라고요? 주어가 뭔가 주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 동작을 취할 때 주어의 손에 가장 먼저 닿는 것은 사줄 물건이야. 이걸 1차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내가 사와서 내 손으로 들고 가서 이 물건을 내 여동생에게 건네주면 그 물건을 받는 내 동작에 영향을 받는 두 번째 내가 아닌 대상 여동생이 2차 목적어, 간접 목적어가 된다고요. 근데 영어로는 이 동작을 쓸 때 어순이 내가 사 주었다 여동생에게 사람이 먼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간접 목적어가 먼저 그다음에 내 손에 닿았던 내가 사온 그 스커트가 직접 목적어 뒤로 갑니다. 자, 요거는 사형식이야. 사형식. 근데 이것을 똑같은 뜻을 갖는데 어순을 바꿔서 I bought a beautiful 스커트를 먼저 썼어. 스커트를 먼저 쓰면 my sister가 뒤로 가는데 이때 이 앞에 아까 to가 아닌 그냥 빌려주었다 할 때는 to를 썼는데 주다 할 때는 to를 쓰는데 사줬다가 되면 이게 for가 된단 말이에요. for.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요동사 사형식을 배우는 단원에서 요 사형식을 이렇게 삼형식으로 전환한다. 이때 동사가 뭐뭐뭐뭐가 되면 에게 자리에 for를 써. 이러면 이제 헷갈려. 왜? 우리는 to는 에게, for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배우는 게 심플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에게 자리에 for를 쓴다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이 문장 자체를 여러분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bought 샀다 예쁜 스커트를 for my sister. 너희들 뭐라고 해석할 거야? 너희들한테 그냥 해석을 맡기면 내 여동생을 위해서가 되잖아요. 이해되죠? 이 사형식 문장과 같은 뜻의 전환시킨 변형시킨 문장이라고 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for 전치사를 해석해서 내 여동생을 위해 예쁜 스커트를 샀다 그러면 나는 샀다 예쁜 스커트를 누구를 위해서 산 목적이 뭐냐? 왜? For whom? 누구를 위해서? 이거 why라는 질문이 돼서 why라는 질문에 대답이 돼서 이것도 부사예요. 부사예요. 자, 일단은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근데 우리는 요번에 똑같은 문장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I bought a beautiful skirt for my 우리는 어쨌거나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동사가 사주다 by 동사의 경우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몇 개 더 써줬죠. make 우리 책에도 있는 동사들입니다. 책에도 있는 동사들이야. by 그 다음에 책에는 cook 먼저 책에 있는 순서대로 써줄게요. by 이거 by 동사 다음에 cook이 나와 있고 get이 나와 있고 make가 나와 있다. 이런 동사들이 나와서 사주다, 요리해주다, get은 뭐라고요? 얻어주다, 얻어서 갖다주다, make 만들어주다가 나왔을 때 무엇 을을 에게 자리에 for를 쓴다고 했습니다. 우리 책에는 요 동사들 말고 짓다, 지어주다, build도 있지만 선생님이 이건 외울 필요가 굳이 없다 그랬어. 우리나라 시험 문제에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꿔 쓰시오에서 요거 for를 써야 되는 게 뭐 있게 할 때 사주다, 요리해주다, 얻어다주다, 만들어주다 딱 요 네 개만 외우면 이상 없다 그랬어. 요 네 개가 원어민들도 실제 생활에 많이 쓰면서 우리나라 시험에도 동시에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중요해서 그래요. 그럼 이 네 개 동사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 사주다. 와, 여동생 입장에서 오빠가 나를 위해서
돈을 썼어. 돈 썼어. 쿠쿠 선생님이 어떤 예문 들었어요? 우리 아빠가 완전히 상남자고 옛날 그 가부장 시대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 남자는 손에 물 묻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만 부엌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딸내미인 나를 위해서는 아빠가 우리 딸한테 케이크 한번 직접 만들어 줄게. 이건 엄청난 자기의 그 남자가 하늘 여자가 땅 이런 가치관을 무너뜨린 거야.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돈을 쓰는 바에 그다음에 어떤 자기의 가치관까지 무너뜨리면서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한다라는 어마어마한 사실. 그다음에 겟은 뭐라고요? 어떤 예문 들었어? 아직 미국에서도 시제품 그냥 실험이야. 테스트로 만든 아이폰 20, 뭐 아이폰 30 이런 거를 아빠 친구가 애플 부사장이라서 하나 공짜로 얻어왔어. 왜? 우리 딸을 위해서. 이거 얻어오는 거. 그 다음에 메이크는 쿡과 같은 개념이야. 우리 아빠가 직접 만들어준 거야.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돈과 뭐 시간, 정성,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돈, 시간, 정성을 들인 아주 대표적인 동사가 사주다, 요리해주다, 얻어다주다, 만들어주다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냥 단순히 방향성을 뜻하는 to로 쓸 게 아니라 누구누구를 위해서 누구누구의 기쁨을 위하여라는 for를 쓴다. 그 동사가 40개면 너희한테 외우라고 얘기 안 해. 4개만 외워달라. 4개만 외워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거 다시 한번 주어, 동사, 목적어, 누구누구를 위하여는 그거 도대체 왜 산 거야? Y라는 질문에 답이 되는 부사다. 문장 형식에 영향을 안 미쳐. 3형식으로 보는 겁니다. 3형식. 자, 그래서 에게가 뒤로 갈 때 to 말고 다른 전치사를 쓰는 거 for를 쓰는 경우는 buy, cook, get, make 4개뿐이다. 요거를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다? of를 쓰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 질문할게요. 그러면 ask somebody a question. 뭐 그가 우리 책에 어떤 예문이 있냐면 he asked me 뭐 difficult question인데 그냥 question만 쓸게요. 그래서 요거 같은 건 발음을요. asked 이렇게 해도 되고요. asked 크까지도 없애버려도 돼. asked 이게 됩니다. 요걸 이제 발음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발음 기준으로 스 다음에 스크트 이게 스크트 자음이 3개가 연달아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자음은 발음을 생략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asked 됩니다. 물론 원어민들 발음도 들어보면 asked, 굳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완전히 빼버려서 asked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He asked me a question. 나에게 질문했다. 자, 요거는 문법을 떠나서 여러분의 생활 영어 차원에서 이미 구사할 수 있는 표현이야. 그죠? 요거 분석을 하면 어떻게 돼? 그는 물었다 나에게 질문을 이거는 물어주었다 이렇게 해석 안 하잖아요. 근데 순서가 질문을 했다 개념이죠. 그렇죠? 나에게라는 무엇을 누구에게 요게 붙어서 요거 하나는 주다라고는 해석이 붙었을 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질문을 던졌다는 건 줬다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좀 추상적으로 이해를 해서 사형식이라고 특별히 좀 기억을 해주세요. He asked me a question. 사형식이다. 자, 그럼 요것도 어순이 he asked 다음에 a question이 먼저 쓰일 수 있다. 그 다음에 me가 뒤로 갈 때 나에게 질문했다잖아요. 근데 이때는 to도 아니고 for도 아니고 of를 씁니다. of를 써. 이것만은 그들의 습관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외워주세요. 그래서 he asked me a question. 이거는 주어 동사 간목에게 직목을 사형식인데 똑같은 의미의 문장 그는 던졌다 질문을 그러면 동사하다 목적어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건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는 건 우리 최초의
최초의 형식을 따질 때 주어 동사 다음에 을을 나오는 건 3형식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무엇이 붙어도 이거는 부사다. 부사다. 이번에도 질문을 던졌어. 나에게. 그래서 어떤 방향성. 질문을 휙 화살에다가 쪽지 달아갖고 이거 답해 주세요 하고 던졌어. 요거 of me도 where란 질문 이 쪽지가 가 닿는 목적지 개념으로 봐서 부사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question까지 목적어까지만 분류를 해서 삼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갖다가 문법 책들에서는 어떻게 돼?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근데 사형식이란 건 동사가 뭐뭐해 주다라고 해석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give가 있죠. 그래서 give me 뭐 a book 수요 동사 다음에 간접 목적어에게 무엇 을로 해석되는 게 직접 목적어 요런 어순으로 펼쳐지더라. 이걸 사형식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바꿔줘서 give a book 그래서 주다 을이 돼버리면 그 순간 이건 그냥 뒤에 더 무엇이 붙든지 상관없이 삼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누구에게가 될 때 대부분 to 누구를 쓰면 된다. 이런데 굳이 이 자리에 to가 아니라 for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으니 for somebody for가 들어가는 것이 있으니 이때 와 당황하지 마. 뭐야? 어떨 때 for 쓰는 거야? 동사가 사주다. 이것도 우리 책에 있는 순서대로 써줄게요. 사주다, 요리해주다, 하나 얻어서 갖다주다, 만들어주다. 이 중에서도 요리해주다나 만들어주다는 한 묶음으로 가능하죠. 왜? 요리한다는 건 케이크를 만들다, 빵을 만들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동사의 종류가 3개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가 뒤로 빠질 때 to가 아닌 for를 쓰는 것들은 사주다, 요리해주다, 얻어서 갖다주다, 만들어주다. 그 다음에 of를 쓰는 경우는 뭐다? of somebody, 사람, of somebody를 쓰는 건 딱 2개만 기억하자고 했어. 우리 책에는 그것도 ask, 질문을 던지다, 묻다, 그리고 ask a favor에서 호의를 요청하다.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럴 때 Can I ask a favor of you? 이렇게 쓰는 거. 이것도 사형식으로는 어떻게 돼? Can I ask you a favor? 요 2개가 같은 뜻이란 거. 다시요. Can I ask you? 내가 너에게 질문을 던지죠. 뭐를? 질문을. question 자리에 favor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를 Can I ask a favor가 먼저 나오면 이게 목적어가 돼버려. 그럼 of you는 내 질문의 화살이 질문의 쪽지를 화살에 매달아서 너에게 날린다. 요거는 where 개념의 부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삼형식, 이거는 사형식. Can I ask you a favor? Can I ask a favor of you? ask가 나올 때 에게가 뒤로 빠지면 이때 to가 아닌 of를 쓴다. 근데 여기에 선생님이 ask 말고 한 단어만 더 기억하자고 했죠. inquire, inquire. ask와 inquire의 차이는 뭐다? 묻다와 문의하다. 이건 마치 나이가 좀 어릴 때는 오줌 마려워요 라고 얘기할 걸 조금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면 선생님 저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이거 사실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똑같잖아요. 이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될까요가 오줌 마려워요보다 조금 더 격조 높은 표현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생각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고급 어휘를 사용하는 거죠. ask와 inquire는 그 정도 차이가 있다.
그거까지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추가 설명은 여기까지 맞춰보고요. 이 설명을 듣고도 조금 부족해요, 설명이 더 필요해 하면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그럼 또 다른 설명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